이 비디오는 관세 파트 세 번째 파트로서 9주차 첫 번째 분량에 해당됩니다. 중간시험은 다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당연히 잘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충남대 학생이라면 능히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을 잘 개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너무 적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적은 글자 수를 일부러 드린 이유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 그 적은 글자 수 안에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문장을 정리해서 어필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즉 글자 수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고요.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문제에. 당연히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설득시키는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막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는 본부에서 학점도 잘 주라고 이렇게 특별히 공문을 보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고려를 잘 해서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학점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점수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컴펜세이션은 제가 반드시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 계시다면은 관세라든가 비관세 같은 특정 경제 정책이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단 관세나 비관세 같은 국제 통상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아주 단순한 공급 수요 곡선 2차원적인 이런 아주 단순한 그림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제 정책은 해석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씩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셨나요? 그림을 그리고 후생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으로 경제적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직 많이 어색하시다면은 백지에서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 문제에 기말고사에 이러이러한 것을 그려보시오라는 문제 안 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능히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어 드릴 테니까 한 번쯤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은 이 국가가 수입국인지 수출국인지 이 재화에 대해서 수입국인지 수출국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상에는 오직 하나의 재화만이 거래되는 시장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재화는 하나고 이 시장은 어떤 한 국가의 단일 시장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두 개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두 개의 재화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재화에 대한 혹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균형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시장이 뭐 국내 공급 곡선과 국내 생산 곡선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균형점은 당연히 알파벳 E 점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의 기본 전제는 이 시장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이 PS라는 출발이었습니다. 즉 PS에서는 국내 공급과 국내 생산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었죠. 국내 균형 시장 가격 PD와 이 시장에서 주어진 시장 가격 PS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PS가 PD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즉, 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격 수준, 이것을 국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이 대화에 대해서는 이 국가는 수입을 하는 국가라는 정보를 먼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죠. 가격이 낮잖아요. 가격이 낮으니까 더 많이 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시장 원리죠. 때문에 PS로 주어진 국제시장 가격 하에서는 이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는 Q4까지 올라가고 생산은 Q1까지 떨어집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생산할 유인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소비해야 될 유인이 주어지는 거죠. 즉 Q1과 Q4만큼 국내 생산과 국내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국제 경제학에서는 Q4에서 Q1만큼의 양만큼 이 국가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주어진 시장 가격 PS 하에서는 생산자 우생은 굉장히 작아요. 알파벳 G가 생산자 우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우생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우생은 굉장히 크죠. A, B, C, D, E, F가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너무나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때문에 T%만큼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이제 시장 가격은 PS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만큼은 PS의 T%만큼의 관세가 가산된 PS 곱하기 1 플러스 T%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만큼은 시장 가격이 PS에서 PS 프라임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우생을 감소시키고 이 나라의 생산자 우생을 증가시키죠.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산자는 수입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업자와 경쟁하는, 즉 수입업체와 경쟁하는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 후생은 A 플러스 G만큼 늘어나게 되고 소비자 후생은 E 플러스 F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B, C, D만큼 후생이 이 사회의 전체적인 후생이 날아가게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 C는 총 수입량, 관세 후의 총 수입량 Q3-Q2에 관세인 T%만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관세 수입이 됩니다. 이 관세 수입을 정부가 먹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먹고 튀는 게 아니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죠. 즉 C만큼도 사회 전체적인 후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관세가 T%만큼 부과됐을 경우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의 총후생은 삼각형 B와 D가 되는데, 이것을 경제적 순손실 혹은 데드앤 로스라고 부르고, 여기서 삼각형 B 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D 부분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 즉 소비자 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다 라고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한 분석이지만 그만큼 한계도 뚜렷해요. 먼저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만 판단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둘째, 하나의 재화에 대한
분석만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2차원 그래프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현상을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엄청난 발견일 거예요. 노벨상을 받아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완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경제학자들이 일반 균형 모형이라는 것을 교과서에 싣게 됩니다. 사실 일반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완벽하게 맞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전과 똑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관세가 부과되기 전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이번에는 수입 제품뿐만이 아니라 수입 제품 외의 제품, 그것을 뭐 수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입제와 수출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좀 더 넓은 포커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분석 툴입니다. 이거는 경제학 원론 수준은 약간 벗어나고요. 미시경제학적인 내용들이, 즉 중급 미시경제학, 인터미디엇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거긴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미시경제론도 가르치는데요. 거기 수업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거든요. 풀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 평가가 아주 쓰레기로 나왔죠.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분노를 했나 봐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떤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달달 외워서만은 절대 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고요. 어떤 수준이 존재하고,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뭔가 사회 현상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툴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때문에 이론만 배운다고 해서, 이론만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학문도 아니고, 사회 현상을 깊게 들여다본다고만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큰 학문도 아닌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서 뭔가 완전 오픈북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한번 너희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욕을 거기서 먹고 있죠.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제가 답답하겠죠. 서로 답답한, 이게 연애로 치면은 서로 이해받길 원하고 이해해주는 것은 좀 게으른 그런 상황인 거죠. 연인 관계였다면 헤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학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밀당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 도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국가가 두 개의 재화를 교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리카르도 모형 혹은 리카르도 모형이라고 합시다. 리카르도 모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제품을 수출하면은, 뭐 당연히 재화는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하고요. 다른 국가는 다른 재화에 대해서 비교의를 가지게 돼요. 교육으로부터 이득에서 경제원론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즉 두 개의 국가가 두 개의 재화 및 서비스를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두 국가 모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예요. 수입품에 대해서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재화를 동시에 고려를 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한 나라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은
그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부분균형 모형에서 봤듯이 그 수입품과 경쟁하는 수입 경쟁 제품, 국내 생산 수입 경쟁 제품의 국내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격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수출 제화의 수출 제화 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제화는 아무런 지금 가격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수입 제화에 대해서만 관세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수입 제품 그리고 수입 경쟁 제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디퍼런스 커브 혹은 생산 가능 곡선 혹은 예산 제약식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예산 제약식, 생산 가능 곡선 혹은 뭐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십시오. 따로 별도로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서비스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서 자비로움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측은지심 같은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더 알게 되잖아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많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더 많은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은 제가 얼마만큼 못난 사람인지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가 나의 잘못이나 과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저는 나이를 먹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엄마 아빠 속을 엄청 많이 썩였구나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백지에 있는 사람을 백지에 뭔가를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육아고 그게 또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때 막 제가 조바심 너 왜 이것도 몰라 너 왜 뭐 똥오줌도 못 가려 막 너 왜 이것도 몰라 이거 리카르도 모는데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생각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레슨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이제 얼마만큼 잘 제가 내용을 전달하고 얼마만큼 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제품과 경쟁하는 그 나라의 수입 경쟁 제품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소위 말하는 가격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조건에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에 텀스 오브 트레이드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아주 첫 번째 다이렉트 이펙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가 달라지겠죠. 국내 생산 제품 가격이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이 상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은 증가할 것이고 수입량은 감소할 거예요. 앞서서 본 부분균형 모형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연히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프로텍션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한번 말로써 머리로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면은 그림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제어가 있다고 배웠어요. 수입제 혹은 수입 경쟁 제품 Y 그리고 수출제 X. 국내 소비자는 X와 Y 두 개를 모두 소비를 합니다. 근데 상대 가격이 변화했잖아요. 즉 프라이스 이펙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 효과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앞서서 부분균형 모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국내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부분균형 모형에서 우리가 본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제품에 대한 소비를 다른 제품 X라는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로 갈아타는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면적 C, 즉 재정 수입, 관세 수입, 텍스 리베뉴, 그 부분이 국내 소비자한테 100% 그대로 전이가 된다면, 즉 정부가 그 수입을 걷어들인과 동시에 바로 다시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재산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면,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예산 제약식이 기울기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수준에서의 소비 최적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미시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원래 칠판에다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트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가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 효과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역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세가 발생하면은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디까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게 이 모형의 또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균형 모형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정도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민간 부분으로 다시 전이시키면은 뭐 후생이 크게 감소하지 않겠구나라는 후생의 전체적인 크기만을 봤다면, 이 모형에서는 그것이 예산 제약식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초 그래프는 까만색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생산 가능 곡선, 이런 모양의 A와 B점을 이은 생산 가능 곡선과 까만색 예산 제약식, 우리가 P라고 적혀져 있는 예산 제약식, 이 두 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최초의 균형점은 P'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P' 상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생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P' 상에서 X제는 이제 P'을 수직으로 내리면은 X제의 생산량이 찍히겠죠. 그리고 P'을 수평으로 그으면은 국내 생산 지점이 찍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리카르도 모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X제와 Y제의 생산 조합과 국제 교역, 국제 무역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조합, X제와 Y제의 소비 조합이 다르다는 것이 리카르도 모형의 핵심이었죠. 왜 다르냐 하면은 더 높은 수준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이 경제가 폐쇄 경제여서 P'에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하게 된다면 P' 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과 예산 제약식과 그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판서 모드가 있거든요. 바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경제가 폐쇄 경제면 여기서 인디퍼런스 커브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죠. 즉 여기서의 무차별 곡선은 여기가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무역을 한 후의 균형점, 요점입니다. C3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무차별 곡선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Y제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Y제 생산은 Y제 소비는 이만큼 더 늘어나요. 즉 원래 이 국가는 Y제를 요만큼 생산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만큼을 제가 마우스로 그리고 있고 지금 그림이 이상해요. 요만큼을 마우스도 포인터가 아니고 지금 트랙패드로 지금 이만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입량인 거죠. 즉 Y제를 수입하기 때문에 요만큼 Y제를 추가로 수입해서 총 C3점에서 최종적인 소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X제는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만큼 요 점만큼 생산을 해서 요 점까지 수출을 해요. 즉 이만큼이 힘드네요. 아이패드로 그려야지 그리는 이게 감이 좋은데 이만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소비 지점은 C3가 되겠죠. 관세 부과 전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YG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 이 국가에 한해서 변화한다고 배웠습니다. Y제의 상대 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X제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Y제 한 단위 양이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환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X제 한 단위, 이 X제가 이제 밑에 수평이 있으니까 X제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Y제의 양이 처음에는 이만큼 높았지만은 Y제 상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환이 가능한 Y제의 양이. Y제가 그만큼 귀해진 거예요. 때문에 그래프가 P에서 P1으로 눕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기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프로덕션 파서베이트 프론티어 생산 가능 곡선은 검은색 요 둥근 선으로 동일해요. 다만 그래프만 이렇게 누워서 대체 효과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X제와 Y제 간에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해서 P2'으로 P'에서 P2'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최종적인 소비 지점은 다시 여전히 이 A 국가는 Y제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X제에 대해 수출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P'점에서 생산을 하고 C1점에서 최종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이 요만큼이 이제 IM으로 쓰겠습니다. 변화한 수입량이 되겠죠. 즉 수입량은 관세 부과 전에는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C3에서 P'을 뺀 요 수직까지가 수입이었지만은 관세가 부과돼서 상대 가격이 이만큼 누우니까 X제와 Y제 간에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해서 C1에서 P2'을 뺀 요만큼만 수입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량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X제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교역 양 자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고 우리가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이 C3점에서 C1점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즉 관세가 부과되면은 교역량도 줄어들고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소비 효용도 그만큼 위축이 되는 거예요. 즉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는 관세의 경제 효과가 네거티브인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요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가 이만큼 붙어요. 이만큼 붙는 관세를 그대로 소비자한테 모두 다 전이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소비자의 인컴이 증가하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산제약식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 절편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 절편이 P1에서 P2만큼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C1점에서 C2점으로 조금 더 높은 무차별 곡선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죠? 원점에서부터 부채배 곡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어, 이론의 첫 번째 레슨이잖아요. 즉 C1보다는 C2점이 조금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고, 당연히 C2보다는 C3점이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데 C3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가 그만큼 붙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YG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는 상쇄가 안 돼요. 우리가 앞서 봤던 부분교육 모형에서 오른쪽 삼각형, 데드앤로스의 오른쪽 삼각형만큼 C2에서 C3만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재정 수입을 그대로 다시 정부 지출로 돌려줄 경우 C1에서 C2만큼 어느 정도 효용을 회복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죠.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인 그래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프로 어떻게 넘어가죠? 다시 요거를 다 지우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가격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고, 생산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고, 소비 효과도 이렇게 발생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역 효과인데요. 교역량이 얼마큼 줄어들까요? 최초의 교역량은 이 트라이앵글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관세가 붙기 전 교역량은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관세가 붙은 후, 그리고 관세가 전이되기 전, 그 관세 수입이 민간 부분으로 전이되기 전 교역량은 이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즉 두 삼각형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뭐 이 면적이 교역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큰 트라이앵글만큼 교역이 활발하게 발생했다면, 관세가 부과된 후에는 그 교역의 활동 범위가 작은 삼각형만큼으로 줄어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비주얼라이즈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형상으로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군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두 개의 모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하고 이 두 모형이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덜 말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분균형 모형에서는 관세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생산자 후생을 증가시켜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 간의 소위 말하는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얘기고요. 일반 균형 모형에서는 수입 경쟁 제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이 다른 재화, 두 개의 재화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수출재가 위축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 경쟁 제품 산업과 수출 제품 산업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 혹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한 산업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산업에게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끊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요 관세 파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군요.